안녕하세요. 저는 공업 관련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기로 유명하지만 공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 남직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직원의 90%가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다 보니 회사 내의 여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 부서가 달라도 여직원들끼리는 서로 언니 동생하며 끈끈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거친 농담이나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의지하자 뭐 그런 전우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직원 분들하고는 되게 잘 지냈고 한 번씩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서로 협업하는 일도 많고 부탁해야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게 중요했죠. 그런 게 다 사회생활의 하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이 평화롭고 질서 잡힌 회사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결혼 채용으로 중간에 갑자기 입사하게 된 조아진이라는 여자였죠. 공채가 아니라 중간 채용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텃세를 부리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여직원이 귀하기 때문에 여직원 한 명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여직원분들은 다 너무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조아진 씨도 처음 들어왔을 땐 다들 환영하고 반가워했죠. 어린 친구였다 보니 다들 더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려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만 지내보니 정말 상종하기 싫은 성격이더라고요. 완전 아나무인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아진 씨의 입사도 좀 이상한 부분이 많긴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조아진 씨는 공채 시즌도 아닌 애매한 시기에 그것도 면접 절차 정도만 거치고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일종의 낙하산 의혹이 짙었지만 사실 그런 일들도 알게 모르게 회사에 비일비재하겠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들어왔든 일만 잘하면 그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지 정말 안 좋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는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옆 팀이고 팀끼리 협업할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조아진 씨는 기본적인 문서 서식조차 맞추지 못해 기한서 하나를 쓰는데 반나절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오타가 너무 많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의 특성상 엑셀을 많이 써야 하는데 조아진 씨는 기본적인 함수도 몰라서 다른 분들이 일을 맡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했죠. 물론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보통 업무에 필요하다 싶으면 따로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조아진 씨는 그런 것도 없고 모르는데 어쩔 거냐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복사기 토너도 갈 줄 몰라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거나 전화 당겨받는 법도 몰라 전화가 울리든 말든 내버려두는 등 기본적인 것도 잘 못했는데 문제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배우려는 자세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조아진 씨는 그럴 자세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도 못하는데 성격은 더 문제였던 거죠. 출근해서 선배들을 봐도 고개만 까딱하고 제대로 된 인사도 없고 업무를 가르쳐주려 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아, 네네 알겠어요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점심시간은 1시간 꽉 채우다 못해 20분씩 늦게 들어오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고 퇴근 시간 10분 전부터 가방 싸들고 칼퇴근 준비를 하는 근태조차도 제대로 안 챙기는 아나무인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사내의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있나요? 아니, 조아진 씨는 무슨 무대뽀야? 일도 못하면서 배울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대요. 그런데 성격은 좋은 건지 기죽지도 않고 할 말 다 한다네요. 목 뻣뻣하게 들고. 와, 요즘 애들은 그런가?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젠지 감성인가?
젠지 감성은 무슨, 그냥 개념 없는 거지.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다 혀를 차.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대? 일을 못하면 싹싹하게 배우기라도 하던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조아진 씨에 대한 평판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저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같이 해본 적은 없지만 소문만 들어도 참 별로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옆팀의 최대리님이 바이어 미팅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습니다. 최대리님은 평소 성격 좋기로 유명한 분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 신입인 조아진 씨에게 간단한 업무를 부탁한 모양이었죠. 아진 씨, 미안한데 이거 좀 미팅용으로 10분만 복사해서 제본 좀 해줄래요? 내가 지금 손이 모자라서요. 사실 그 정도는 신입사원이라면, 아니 동료라면 누구나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에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제가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아진은 최대리님의 부탁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신경질적으로 빼더니 확 쏘아붙이는 거예요. 대리님, 저 이런 거 하러 입사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도 서울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인데 고작 복사나 하라고요? 이런 잡일은 파견직 나온 2년제 애들한테나 시키세요. 그 순간 사무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분싸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했죠. 최대리님도 황당함에 얼굴이 빨개져서 말문이 막혔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한 파견직 직원들도 있는데 그들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다니요. 게다가 최대리님이 직장 상사인데 저런 태도로 쏘아붙인다니. 옆에 있던 부장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셨다더군요. 조아진 씨, 최대리가 바빠서 부탁을 좀 했나 본데 무슨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조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업무하기도 너무 바빠서요. 라며 뻔뻔하게 대꾸하고는 자리를 확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 나가면 아예 건들 생각도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적당해야 혼내고 가르치지 아예 막가파로 보이면 그냥 저런 애랑은 안 엮여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않은 마음이었는지 회사 사람들은 조아진 씨에게 더 이상 부탁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딱히 친하게 지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성격 대단하네. 나도 웬만하면 엮이지 말아야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아진과 제가 더럽게 엮이게 될 줄은요. 조아진이 속한 팀의 과장 중 한 명이 바로 제 예비 형부였던 차용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 과장님은 제 직속 선배는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저희 언니를 소개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인근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차 과장님이 언니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저희 언니라는 사실을 용케 알아내고 소개 좀 해달라고 저를 들들 볶아댄 거죠. 결국 소개를 해줬는데 언니도 차 과장을 마음에 들어 했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도 3년 가까이 되었죠. 언니와 차 과장님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저와 차 과장님이 예비 형부와 처제지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아진 씨 얘기가 나왔어요. 형부네 팀에 조아진 씨 있죠? 오, 평판 안 좋던데 완전 막 나가죠? 막 나가는 정도까진 아니고 요즘 젊은 사원들이 다 그렇지 뭐. 젊은 사원들이라고 다 그런가요 뭐? 몰라. 별로 관심 없어. 나랑 업무 같이 하는 직속 후배도 아니고 같은 팀이긴 해도 별로 부딪힐 일이 없거든. 네. 차 과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언니와 차 과장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너무 좋아했다 보니 결혼하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사단이 났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퇴근길에 저를 불러내더니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형부가 같은 팀 여직원과 카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부가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언니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묻기 전에는 형부가 말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언니가 따지니 형부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향이 같아서 태워주는 거야. 별거 아니라서 말 안 했어. 라고 했다는데 그 여직원 이름이 조아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하필이면 그 싸가지 없는 여자라니요. 도대체 형부는 왜 그 여자랑 카풀을 하지?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언니도 신경 쓰여 하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형부 자리에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차 과장님. 손대리. 무슨 일? 요즘 조아진 씨랑 카풀하세요? 그 말에 형부는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굳이 왜 카풀을... 저번에 버스 파업했었잖아. 조아진 씨가 출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마침 같은 동네더라고. 그래서 며칠 태워다 주다 보니 방향도 같고 해서 그냥 같이 다니기로 했어. 왜? 언니가 뭐라고 해? 라는데 좀 황당한 겁니다. 버스 파업 며칠밖에 안 했고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카풀을 한다고? 굳이? 싶더라고요. 형부가 좋은 뜻에서 한 건 알겠는데요. 언니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뒷말 나오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카풀은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도 형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뒷말? 동네 같아서 카풀 좀 하는 것 같고 동료끼리 야박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언니가 무슨 신경을 써.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손대리는 신경 쓰지 마. 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며칠 뒤 여직원들끼리 점심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아진 씨도 여직원이니 부르긴 했는데 또 부른다고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선배들이 무슨 말을 해도 딴청을 피우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저럴 거면 왜 왔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마침 조아진이 화장실에서 혼자 입술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있을 일이 없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조용히 다가갔죠. 저기 조아진 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녀는 거울 속으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하던 립스틱 칠을 계속 하더군요. 말하세요. 뭔데요?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차용우 과장님이랑 카풀한다면서요. 버스 파업도 끝났고 대중교통 회사 앞까지 잘 다니는데 굳이 갓 결혼한 유부남 차 얻어 타고 다니는 거 보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작은 일로도 소문이 잘 나니까 오해 살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좋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아진이 립스틱 뚜껑을 소리나게 닫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손대리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훈계가 아니라 서로 조심하자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유부남 과장하고 둘이서 굳이 카풀을 한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이랑 저랑 뭐 이상한 짓이라도 했나요? 제가 뭐 카풀 핑계로 과장님을 꼬시기라도 했단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동네 같고 출근길 방향도 같아서 같이 다니면 기름값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겸 같이 다니는 건데 제가 왜 손대리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좀 불쾌하네요. 아진 씨,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나 본데 유부남차에 젊은 여직원이 매일 타고 내리면 안 좋은 소문나기 딱 좋아요. 그런 소문은 대리님 같은 꼰대들이 만드는 거겠죠. 뭐가 어째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과장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성의 무시하는 게 더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대리님 언니랑 과장님이랑 결혼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언니라는 분이 혹시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시키셨나요? 제 언니까지 거론하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봐요, 조아진 씨.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요? 선배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러자 조아진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카푸라는 게 죄예요? 왜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사람을 불륜녀 취급하고 난리냐고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알아요? 공과 사는 구분 좀 하시죠. 손미래 대리님. 라는데 입이 뜨억했습니다. 제가 벙쪄 있는 사이 밖에서 소란을 들은 다른 여직원들이 무슨 일이야 냐며 화장실로 왔죠. 조아진은 저를 흘겨보며 먼저 나갔고 다른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막힌 심정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동료들도 와, 쟤 진짜 보통 아니네. 가지가지 한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너무 찜찜하고 더러운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더 나서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언니도 형부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미래야, 내가 너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나 보다.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너는 이제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네 형부하고 얘기했고 더 이상 카풀은 안 하겠대. 그러니까 너도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언니는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둘이서 일단 카풀을 안 한다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형부와 조아진 사이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싶기도 했죠. 너무 발끈해서 난리치는 게 영 이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 뒤였습니다. 늦은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서 형부차가 보였어요. 아직 퇴근 안 했나 하며 쓱 봤는데 놀랍게도 형부 옆에 조아진이 타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분명 언니한테는 더 이상 카풀을 안 한다고 했다면서 여전히 조아진은 깔깔거리며 형부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 사이는 엄청 가깝고 친밀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잠시 후 차는 출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니한테 살짝 떠보니 형부가 그날 야근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조아진이랑 시간을 보내려 했다는 생각이 드니 제가 더 열받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다시 형부를 찾아갔습니다. 형부, 아니 차 과장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렇게 계단으로 잠깐 내려왔습니다. 뭔 일인데 그래? 어제 조아진 씨랑 같이 퇴근하셨죠? 8시쯤에. 어? 형부는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언니한테 듣기론 카풀 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형부는 좀 당황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아, 어제 늦어서 데려다 준 거지. 8시가 뭐가 늦어요? 이 근처는 6시만 지나도 컴컴하고 위험해. 아니, 처제야말로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고 닥달해? 언니가 시켰어? 형부! 회사에서는 형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일로 사람 불러내지 말고. 처제, 이거 선 넘는 거야. 언니랑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차 과장님, 이러시는 거 아니죠? 조아진 씨랑 무슨 사이예요? 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진짜 경고야. 그러면서 저한테 눈을 희번뜩하더니 가는 겁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가 털어놓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형부는 최근에 늦은 기가와 외박이 더욱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성격 차이로 못 살겠다,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언니와 형부가 결혼한 지 그때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온 거죠. 솔직히 성격 차이라는 건 누가 봐도 개소리였습니다. 딱 봐도 조아진이랑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언니는 어쨌든 자기 일이고 자기가 처리해야 할 일이니 저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괜히 저의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언니 말이 맞지만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분명 언니와 형부의 이혼에는 조아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채 한다는 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그 와중에 형부는 빠르게 언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게다가 형부는 전처가 집착이 심해서 이혼할 거다라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죠. 저는 화가 나서 형부를 찾아가 따졌더니 자기 개인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는 형부와 조아진이 불륜관계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할까,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언니가 어떻게 찾아낸 건지 불륜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마 형부 폰을 몰래 뒤졌던 것 같아요. 조아진과 형부가 카풀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불륜 사유로 발전한 게 확실하고 형부는 저희 언니랑 헤어지고 조아진과 재혼할 생각까지 있다는 거예요. 한 회사 다니면서 진짜 뻔뻔하고 미친 것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언니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절대 저보고 회사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괜히 나서면 저도 곤란해지고 이혼 소송 자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에 관한 소문도 함부로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할지도 모른다면서요. 저 더러운 것들, 생각 같아선 회사에 소문 다 내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속에서 천불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준비를 하는데 저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희희낙낙 지내다니. 마음 같아선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게 되면 속이 뒤집힐 게 뻔하니 최대한 옆부서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지냈죠. 언니는 조아진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고 언니와 형부 사이에는 이혼 조정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은 점심시간 직후였고 로비에 웬 중년 여성이 들이닥치더군요. 그러면서 데스크 직원분에게 여기 조아진이라는 년이 무슨 부서냐고 차분하게 하지만 싸늘하게 묻는 겁니다. 저는 점심 먹고 돌아오다가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데스크 직원도 당황한 듯 묻더라고요. 아, 조아진 씨요? 혹시 약속을 하고 오신 건가요? 약속은 무슨? 내가 이 회사 김조격 상무 와이프예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조아진인가 뭔가 하는 기집애 무슨 부서냐고요? 아, 잠시만요. 제가 조회를... 그때 저는 뭔가가 있구나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그 사모님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사모님은 멀뚱히 저를 보더라고요. 조아진 씨 찾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바로 저희 옆부서거든요. 그 말에 사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알겠다고 앞장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냉큼 그 사모님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올라탔습니다. 바로 이 부서입니다, 사모님. 아, 저기 조아진 씨 있네요. 긴 갈색 머리 보이시죠? 창가 밑에. 저는 냉큼 알려드렸습니다. 저 여자가 조아진이에요? 네,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내가 직접 가볼게요. 그 사모님은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엄청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이를 악물더니 그리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 사모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저분이 왜 조아진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좋은 일 때문에 조아진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건 바로 눈치챘죠. 조아진은 그때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책상 위에 거울을 올려두고 유유자적하게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거울을 보고 있던 조아진 앞에 서더라고요. 조아진 씨? 누구세요? 사모님은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조아진의 생머리를 뿌리채 뽑을 기세로 확 휘어 감더라고요. 조아진은 아악 소리를 지르며 무슨 무밭에서 무 뽑히는 것 마냥 쑥 뽑혀 나오는 겁니다. 네가 조아진이야? 이 첩년이 남의 남편 꼬드긴 것도 모자라서 회사에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네. 겁대가리를 아주 상실했구나. 내가 너 같은 년을 한두 번 본 줄 알아? 조아진의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평화롭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익숙하게 조아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책상 위로 내동댕이 쳤고 화장품과 서류 더미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조아진은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그러자마자 또 머리채를 잡혔죠. 사람 살려, 경비 불러, 당신 누구야 라며 발악했지만 도끼를 품은 그 사모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김종혁 와이프다 이년아. 애비버린 남자랑 그러고 싶디? 이 추접스러운 년아? 사모님은 신고 있던 명품 구두를 벗어 조아진의 등짝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조아진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비명을 질러댔고 직원들은 너무 놀라 입만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렇게 개 쳐맞을 때 다른 직원이 말리기라도 하겠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아진의 평소 행실이 너무 안 좋았기도 하고 또 그 사모님이 너무 무섭기도 했거든요. 괜히 말리다가 그 구두에 찍힐 것 같기도 했죠. 그때 어디선가 형부가 조아진의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달려와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어디서 행패야? 당장 경찰 불러! 그 순간 제가 잽싸게 형부를 확 밀쳤습니다. 나서지 마세요, 차 과장님.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손대리 미쳤어? 아저씨가 지금 맞고 있잖아, 이 아줌마한테. 아, 사랑하는 여자가 맞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세요? 아주 조아진이랑 불륜사인 거 회사에 홍보를 하시네요. 제 말에 주변에서 경악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둘이 불륜이래, 차 과장 이혼한다더니 그게 조아진 때문이야 등등 웅성거림이 들렸죠. 당황한 차 과장을 보며 제가 그랬습니다. 맞을만 하니까 맞겠죠. 이분이 김종혁 상무님 와이프세요. 그런데 김종혁 상무님하고 조아진 씨가 무슨 관계인가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 화나신 걸 보니? 그 말에 형부 입도 뜨악하더라고요. 뭐라고? 형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멍하게 조아진을 쳐다봤죠. 조아진은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있고 그 사모님은 거의 결단을 낼 생각으로 조아진 머리채를 뜯었습니다. 그때 김상무까지 소식을 들었는지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평소에 근엄하고 딱딱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야, 여보!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일단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사모님은 조아진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 달려온 김상무의 멱살까지 다른 한 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오냐, 잘 왔다. 딸뻘되는 년이랑 이러고 싶디?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너 회사 법인카드로 2년 명품백 사주고 호텔비 긁었지? 내가 니네 회사 사장한테 다 얘기할 거야. 김상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겨우 사모님을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갔고 사모님은 나가면서도 조아진 머리채를 안 놓더라고요. 조아진은 쌍코피를 흘렸고 바닥에는 조아진 머리털이 한 움큼인 겁니다. 그걸 보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제야 몇 명의 직원이 조아진을 일으켜 세워줬는데 조아진은 눈물 콧물에 코피까지 흘리며 119 신고해달라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 사무실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그 난장판은 119에 경찰까지 들이닥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죠. 이 엄청난 사건은 회사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아진은 그 사모님을 폭행으로 고소했고 사모님은 조아진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조아진은 저희 언니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당했는데 그 사모님에게도 소송을 당한 겁니다. 게다가 그 사모님이 사장에게 제보를 해서 간사팀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덮여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조아진은 정식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김상무의 지시로 들어온 부정 취업자였고 또 김상무는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조아진의 명품백과 호텔비를 결제한 내역도 남았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그 근엄하고 과묵한 김상무랑 조아진이 불륜관계였다니요. 나이 차이로만 쳐도 25살은 훨씬 될 텐데 말이에요. 김상무는 즉시 해임되었고 횡령 및 배임 혐의의 부당취업 의혹까지 더해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아진도 불명예 해고는 물론이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죠. 위풍당당하던 조아진이 짐 챙길 박스 하나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던 날 직원들의 야유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 난리통에 가장 우습고 비참해진 건 다름 아닌 제 전 형부 차용우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폭로로 인해 조아진과 불륜 사이인 게 다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형부는 조아진이 김상무랑 바람피다가 중간중간 적당히 데리고 논 호구였던 거잖아요. 조아진이 김상무의 세컨드인 줄도 모르고 조강지쳐 버리고 이혼까지 불사했던 형부. 그는 순식간에 회사 내에서 불륜남을 넘어 희대의 호구, 등신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김상무 애인이랑 놀아나다 팽당한? 자기 와이프 버리고 헌집신 주어신턴이 꼴 좋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망신살이 뻗친 형부는 결국 견디다 못해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죠. 회사도 그만둔 형부는 뒤늦게서야 언니에게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의 끝물이었던 이혼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형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물론이고 조아진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아냈죠. 조아진은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 줄 돈이 없다며 배를 째라 했지만 언니는 조아진의 통장까지 압류해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 오히려 얼굴이 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눈에 가시 갔던 조아진과 껄끄러운 형부가 사라지니 이제야 숨통이 트이고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소개해준 거라서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속 시원히 해결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저희 언니도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 출발 잘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